농지 절성토의 개발 행위가 제해 대상을 2m에서 1m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바해드려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지의 무분별한 절토, 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 주변 환경 훼손, 인접 농지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2m에서 1m로 변경하여 강화하자고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된 경작을 위한 절성토 높이 기준을 당초 법령에서 정하는 2m에서 1m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최근 공사 현장의 사토 처리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성토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주변 환경 훼손 등 주변 지역의 피해가 지속되는 실정으로 경작을 위한 절성토 높이 기준을 마련하여 절성토 행위에 대한 제도권 내 편입이 필요한 바 개정안 내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성토 높이를 2m에서 1m 미만으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관우 의원님의 그 개정안은 존중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이제 이상 이하로 대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상하고 이하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만하고 초과는 그 지정된 숫자가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여기는 지금 미만으로 했는데 그 이유 좀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지금 이거랑 연계된 문제인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토가 이제 지금 이제 법 개정이 되면 1m 미만으로는 그 자유롭게 허가 없이 그 이제 성토를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문제는 1m 미만이든 이상이든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이 주로 나오냐면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거의 도로가 관습도로예요. 계획도로가 아니고 그 관습도로들은 대부분 좌우변에 배수로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개정하려는 그런 부분하고도 일부분 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성토를 하다 보면 1m 미만이든 뭐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성토를 할 때 보면 도로 높이보다 높게 약간 높게 다 성토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땅들이 나중에 가라앉을 걸 대비를 해서 이제 약간 높게 성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쪽 면이 도로변보다 높게 올라가고 또 양변 했을 땐 양쪽이 다 높아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비가 오면 관습도로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수로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로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고여가지고 들어오는 이 민원들, 그리고 겨울에는 또 눈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미끄럼 방지가 안 되는 이런 또 상황들이 많아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도로 높이보다 약간 높게 쌓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 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지금 강정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성토할 때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할 때 피해 방지 시설을 주변에 피해가 안 되도록 그거를 다 규정을 할 거고요. 후에 지금 최고 지금 2m에서 1m를 좀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우량농지나 절성토를 할 때 성토를 할 때 지금 배수로가 뭐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다 배수로 역할을 못하게 했던 부분이고,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높이 했을 때는 저희가 개발행위 할 때 이 인가 조건을 뭐 피해 방지나 이런 거를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뭐 1m, 2m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m 지금 그 개정하는 부분은 존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수적으로 지금 제가 파생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m든 2m든 상관없이 대부분 이제 성토를 하다 보면 도로가 평면이 있으면 그것보다 높게 쌓는다고요. 그 옆면들이 왜 높게 쌓냐면 나중에 이제 당연히 이 싼 그 성토한 부분들이 다져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가라앉을 거를 감안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가라앉지 않고 높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물이 이제 예를 들어 비가 오고 그러면 도로 쪽에 다 고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앞으로 좀 강구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예.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야, 오늘은 그거는 관리가 없고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관우 부위원장님께서 농지 복토에 대해서 이제 개정 조례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점도 있고 이제 뭐 부정적인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전문위원님께서나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농지와 농지 간에 농사를 지시는 농업인들 간의 어떤 시비거리나 이런 부분, 또 그 지역의 통행을 하면서 농로로 통행을 하면서 뭐 복토가 무너져서 뭐 또랑을 메꿔준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민원 문제 발생 뭐 이런 걸 감안해서 2m의 그 높이를 1m로 축소시키는 그런 조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일상적으로 농사를 질 때는 사실 농지 개간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산 농산물에 대해서 수익성을 창출하려고도 하다 보면은 농지를 잘 개간을 해서 옥토를 관리를 하면서 생산물 생산 증대를 하는 그런 이제 농업 연구 방책을 해서 농지 개간 사업이라고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황토 흙을 갖다가 복토를 많이 했습니다. 농지의 영양분, 토양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복토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현재 평택시에서는 농업 지역에서 도시화로 변화하면서
각종 그 개발 사업이 많이 그 지역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토양 그러니까 그 개발 공사로 인한 남는 흙을 갖다가 대부분 일부 그 인근에 농지에다가 복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목적으로다가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농지에 어떤 그 제2의 그 개발 사업으로다가 이용을 하고자 복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현재 그 현황 도로에서 복토를 할 때는 현황 도로보다 낮게끔 복토를 하게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 도로보다 높게 복토를 했을 때에는 빗물이라든가 우기철에 배수가 잘 안 돼서 굉장히 그 주변 농지에 피해를 많이 그 발생을 시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그 담당 공무원들께서 현장 조사를 소홀히 하고 그 복토에 대한 완공 시에 현장 조사를 안 나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택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기존의 농업용 배수로나 이거 같은 경우는 2m 이내에 했을 때는 저희가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인허가 조건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인허가 시에 개발행위 시에 그 주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건이나 그 다음에 혹 이 개발행위 후에 준공 시에 그거를 좀 정확하게 이 피해 방지 시설이 됐는지 해서 준공을 할 수 있게 좀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 물론 이제 허가제로다가 이게 1m 이하로 는 그냥 자율적으로 복도를 해도 신고만 하게 돼 있는 거죠. 현재는 1m 이하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m 현재는 이상으로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신고도 안 행위입니다. 하고 그러면 신고의 기준은 어디예요? 신고 허가의 기준은 지금 1m 이상으로다가 이제 조례 개정이 되고 있는 거고 신고는 어떤 겁니까? 그냥 아무 흙이나 갖다가 토지주가 메꾸고 싶으면 그냥 1m 이하로는 관계없이 그냥 복토를 해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시행령에서 2m 이상 그 성토를 할 경우에는 그 개발 행위를 받게 돼 있고요. 그 2m 이하일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2m 그 이하의 성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관우 부의장님께서 1m 이하로 그 제도권 내로 편입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이제 그 발의를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 1m 이하나 그 신고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m 이상으로 성토라는 용어가 맞는 거예요? 복토 용어가 맞는 거예요? 그 시행령에는 성토할 경우로 성토, 되어 있습니다. 성토를 할 시에는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아마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겠죠? 예, 개발행위 시에 아마 그 설계를 네,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설계 도면을 이제 토목하시는 그런 설계사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를 받아서 그거를 제출을 해서 담당 부서에 제출을 해서 담당 주무관께서 현장 답사를 한 다음에 성토한 후에는 그 2m라는 기준을 바닥 지면서부터 2m를 덮고떼는 기준을 뭘로다가 해서 그걸 체크를 할 거냐?
그거는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인허가 서류 들어올 때 그 집안고 높이가 나오고요. 성토할 높이가 나옵니다. 그거로 이제 그러니까요.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그 GIS 시스템이 돼 있어서 웬만한 지형에 대한 현재 표고는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도별로 그 높이가 대부분 다 그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웃지간의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복도를 헤면서 비산먼지 발생시키고 뭐 이제 단풍 전기차 왔다 갔다 하고 뭐 중장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수선하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신고를 했을 때는 물론 이제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시겠지만은 그 기준을 2m를 믿거냐 안 믿거냐의 시비가 걸렸을 때는 뭐를 갖다가 잣대를 갖다 놓고 정확히 일반인도 봤을 때 저걸 2m 이하로 성토를 했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설계를 하면 현 집안가하고요 성토 높이를 다 설계에 담아서 이제 저희한테 개발을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할 때 지면층, 표층 뭐 이런 거 표시해 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성토를 할 때. 그래야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도 저 높이가 얼마로 성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지금 의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어쨌든 이관우 부의장님께서 어렵게 이제 조례 개정을 내셨어요. 이 일로 해서 어떤 그 혜택 보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자꾸 시비화가 돼서 문제가 돼버리면은 나중에 또 우리 그 의회나 우리 또 담당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또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면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그런 부분을 2m 이상은 허가제로다가 전환이 됐을 때 2m의 기준을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그래야 민원 발생이 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손남현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우리 손남현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행규칙으로 잘 정해서 최대한 민원이 좀 최대한 안 나오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조례가 실은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은 저도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갖고 제가 답변을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해오셨는지 질의를 좀 생략해 주셨는데 농지 개량이 복토라는 표현보다는 성토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운양 농지를 좀 개발을 하기 위해서인 거고 이 법이 상위법에서 시행되는 게 2019년도에 시행된 거예요. 2019년도에서 2m로 2m 이하로 했을 때는 우리 지방 자치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그 조례를 정해서 좀 관리하도록 나온 부분인데 이제 고양시를 전 시작해 고양시는 전 50cm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2년이 된 거지. 2년 동안에 경기도 지자체에서 벌써 한 9개 정도 이게 시행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1m로 이렇게 하다가 더 추세는 50cm로 좀 낮춰지는 그런 추세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제가 이전 일부 의원님들에게는 알려드렸는데 전년도에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서탄면에는 이제 수해를 입었을 때 상당히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일조를 했어요. 무분별한 그 성토로 인해서 그 성토가 2m라 그러면 사람 키보다 크잖아요. 2m인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양쪽 도로로 농로로 이용해야 될 부분들이 수로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웬만한 뚝을 모여서 흘러내리다 뚝을 다 헤치고 나가고 성토가 어느 정도 일부분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논밭에서는 어느 정도 저류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 무분별한 성토를 통해서 이게 배수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로가. 그다음에 이제 서탄면을 조사를 해봤는데 서탄면의 농로가 대부분 다 파손이 됐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2m나 1m로 하면서 어차피 25동 덤프 트럭이 다니면 다 도로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횟수가 좀 줄어드는 방향도 있고 이렇게 우리 평택시에서 한 번은 이 조례를 짚어줌으로 해서
성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조례를 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조례를 낸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관할 지역 우리 북부 그 송탄 출장소를 통해서 읍면동장 회의를 좀 한번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제가 좀 하자고 얘기를 해놓고 제가 참석을 못해서 출장소 가면 동장회에서도 거기서도 많은 면에 관계된 그 면장님들 대부분 얘기가 2m, 1m로 축소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찬성을 하고 그에 따른 약간의 뭐 규칙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대부분 농민들 아까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도로보다 좀 낮게 해달라 50cm 이하로 해달라 막 그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요구를 많이 제시를 주셨는데 그러기보다는 한 1m로 해서 우리가 좀 시행의 착오를 겪든지 뭘 하든지 좀 바꾸는 방향으로 했고 그다음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토를 하는데 농로 지역에 성토를 하는데 일부 진이 서탄면 지역은 우리 평택시에 있는 흙이 성토를 하는 부분이 거의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인근 시도에서 다 와서 성토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에게 좀 피해를 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조례에서 100%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고 뭐 시민들이 다 만족하는 조례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런 농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의지에서 좀 한 거니까 좀 잘 좀 이해와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간우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 이 이간우 의원님께서 예, 발의해주신 이 목적이나 제한 이유, 농지 무분별한 철 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주변의 환경 훼손, 뭐 도로 훼손, 인접 농지 피해 등 예방하고자 경작을 위한 절 성토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참 목적이 이게 지금도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에서는 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요. 아까 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이 인근 지자체에서 이제 흙을 갖고 이 진이 서탄면 쪽에다가 성토를 하는 부분, 또 고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덕 산단에서 나오는 이 토사 갖고 성토하는 부분이 이제 이 이유는 이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아까 다 여러 의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 지금 여기에 좀 광범위하게 이제 그러니까 농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농지 시행령이 이제 2m를 기준을 갖고 있다가 이제 2m 이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m로 이간호 의원님께서 강화하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하셨는데 다른 데는 뭐 50cm도 있고 근데 이 농지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게 광범위한 의미거든요. 솔직히 시행령에서부터 나와 있지만 그럼 농지 같은 경우는 과연 어느 지역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도 지역을 세분화시켰을 경우에 도시 지역도 있고 관리 지역도 있고 농림 지역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있고 거기에서 더 세분화시키면 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이 있고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 관리도 있고 보전 관리도 있고 생산 관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농림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고 그 안에도 농지라는 게 있어요. 전답과로 대해서 농사를 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경지 정리가 된 농지를 거의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표기를 해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절대농지라고 표현도 했었죠. 그 법 개정에 의해서 이제 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면은 이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하고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 논도 있을 거고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경지 정리가 안 돼 있고 뭐 일명 뭐 다랭이 농처럼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지형 지혜세가 이 좀 높낮이가 좀 낮은 데가 있는 농지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얘기를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이 어떤 법을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서 제한을 둘 경우에는 거꾸로 반대급부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생겨요.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이유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 높이가 이런 좀 예를 들어서 이 농지 자체가 경지 정리가 안 된 농 같은 경우는 높이가 좀 높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성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절차를 밟아서
2m가 높건 1m 이상이 높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일단은 허가를 받으면 이제 비용 발생이 되겠죠. 지적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이 시간적인 소요도 될 것이고 이 비용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럼 과연 이거를 아까 저희 이관우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다가 안 담게 되면 규칙에다가 정확하게 그거를 좀 세분화시켜서 안 담으면 분명히 이제 시비가 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잘 짚어가지고 규칙에 담으시게 되면은 좀 그거를 좀 잘 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경지 정지가 된 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농수로가 있고 농로가 있고 대부분 한 1m 이내로 낮아 있기 때문에 1m 정도만 성토를 해도 크게 도로하고 이 높낮이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2m로 되다 보니까 이제 위로 올라와 가지고 토사 유출로 인해서 농수로가 막히고, 그 다음에 아까 25톤의 이 덤프 트럭이 워낙 많이 그 한 논을 메꾸다 보면 성토를 하다 보면 수백 대 수천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농로가 또 파손되고, 그래서 그걸 또 파손되면은 거기서 또 복구를 안 해요. 대부분이 본인들이 안 했다라고 막 발뺌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게 손남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후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가서 제대로 이 성토를 했나 아니면 거기에 파손 그리고 피해 방지 시설에 의해서 잘 했나 이런 거를 사후 관리를 좀 잘 하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는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린 거니까요. 그거를 좀 이 규칙을 좀 담을 때 이런 거를 좀 잘 반영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혹시 예, 지금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 좀 세부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상의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게 고민도 했었고 실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은 우리가 평택시 전역인 대부분 농지 정리가 대부분 다 많이 이루어졌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입니다. 또 일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타 시도하고 잘 비교해서 시행규칙도 잘 다우면 이 농지에 대한 우리가 농지 성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근 시도에 낸 조례 시행규칙을 다 담아버리면 아마 큰 무리 없이 민원이 좀 발생하는 데 좀 최소화되고 우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한 단속반들도 좀 설치해야 된다고 좀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인력난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이제는 우리 농업에 대한 그런 많은 애로사항 불편함 실은 이거에 대한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잘 고려 깊게 좀 생각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짧게 예. 이관우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 이관우 의원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9-181호 평택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체허가 대상을 축소하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에서 제3호를 신설하여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바닥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이 확인되고 해체 공사 감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의 3을 신설하여 법률에서 정한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수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3 제4호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 점검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을 별도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제7조 건축물의 해체의 신고 대상을 지금 사망을 신설한 것 같아요.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바닥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이 확인되고 해체 공사 감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다음에 제7조의 사망 현장 점검을 보면 제21조의 제3, 제4호에서 조례를 정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것을 신설하는 건데, 그 7조의 사망 같은 경우를 보면 신고 대상으로서 이걸 신설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거에 대한 확인 절차들을 다 해야 될 텐데 공무원 인력 가지고 이게 감당이 가능하시겠어요? 어떤 이 지금 이제 사망. 신고 대상이 이제 확대됨으로써 생기는 이점은 그 이제 해체 심의에 따른 기간이 단축되고요. 그러니까 허가면은 해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체 심의 받는 동안에는 철거를 못 하고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또 해체 허가는 또 상주 감리를 함으로써 감리비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고 대상이 되면서 이제 그 시간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 해체 신고라고 하더라도 그 착공 신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현장을 이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하는 예, 거는 그런 점검 절차들을 이제 밟기 위해서 네, 지금 그 사망 신고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그 이런 그 사망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건축물들이 앞으로 이제 발생이 많이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서 그 나가서 점검을 한다는 게 과연 쉽겠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뭐 그 많은 그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 공무원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로 점검하기가 벅찼을 때는 뭐 나중에는 뭐 또 뭐 그 대행 뭐 대리를 하는 또 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현재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가능하는 게 벅차다고 생각했을 때는 대리기관들을 또 선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 발생이 될 테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 같은 거는 또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력을 보완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현재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네, 말은 뭐, 해보는데 이게 이제 어떤 법이 개정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뭐 그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럼 그랬을 때는 분명히 비용 추계가 더 들어갈 테고,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 추계들이 지금에서는 비용 추계서가 미천부로 왔지만 그게 미천부 1억 이상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파악된 부분은 있냐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신고건이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 행정 인력이 더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네, 아무래도 허가에서 신고로 가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그 사업 현장들이 더 많이 발생될 소지가 일반적으로 보면 많다라고 봐야죠. 그거는 신고가 더 간단한 건데요, 그렇잖아요. 허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뭐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고 사항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건수가 좀 줄을 소지가 많고 신고 건수는 많아질 소지가 많은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게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네. 그러면 건축물을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을 어디다 둘 겁니까 이게? 예. 현장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해체 공정마다 그 필수 확인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마감재를 해체했거나 지붕을 해체했거나 중간층을 해체했거나 지하층을 해체하는 이렇게 경우 이렇게 필수 확인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필수 확인점에 어떤 다다른 부분에서 이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느 기간으로 특정할 경우에 사실 저희가 그 시점에 다다랐는지를 현장마다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착공 신고 이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정도 시점에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아니 네, 그 네. 항은 잘 만드신 것 네, 같고요. 네. 그때 문제는 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체 수준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성이 네. 좀 결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번 다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한번 그 구체화돼 시킬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그 해체할 때 시장의 어떤 인정하는 경우 기준과 B라는 곳에서의 그 기준이 틀리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죠. 그럼 단순히 시장이 인정한다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구체화된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마냥 혼동이 분명히 올 소지도 있고 적용 기준이 또 틀려질 소지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정이 인정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의견을 좀 물어보는 겁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용 의원입니다. 건축가의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이게 뭐 개정안이 뭐 계단도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그 해체를 할 경우 뭐 감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이제 추가로 넣으신 것 같은데 뭐 지금 그동안 이제 해체할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네. 계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닥을 철거하는 경우 대략 한 10제곱미터 정도를 바닥을 철거하게 되는데요. 네. 그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해체 심의를 거치고 해체 심의 거친 다음에 이제 그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해서 또 상주감리위원을 또 배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구조적으로 그리고 해체 공사에서 안전이 확보된다면 신고 절차로 해서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신고 대상으로 편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그 감리자는 꼭 선임을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감리자는 이제 그 바닥을 사실 뚫는다는 부분이 그
이제 안전에 담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바닥 철거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전문가가 네. 감리를 할 필요는 어쨌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에는 네,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야 정상이고요. 네. 계단을 설치 시에는 계단을 해체 그러니까 헬시에는. 계단이나 뭐 이것도 감리를 네, 선임하시는 지금 이제 바닥을 1층서부터 상층까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다 뚫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철거하는 부분이 면적은 작지만 구조적으로 시공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감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네, 어쨌든 뭐 건축물 구조가 뭐 철구조물로 됐을 경우도 있고 콘크리트 그 철근 구조물로 될 수도 있고 뭐 벽돌로 이렇게 인한 구조물 될 수가 있어요. 건축물마다 다 이제 조금씩 틀리겠지만은 이 해체 공사 감리를 선임할 때 이 감리비가 만만치 않을 거로 저는 예상이 돼요. 보통 감리자분 선임할 때 그 비용이 추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그 해체 허가로 감리를 할 경우에 현재 상주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상주 감리비는 그 상주하는 공사 일수에 따라서 그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온 종일 그 근무하시는 걸로 투입돼서 산정을 하게 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근데 어쨌든 건축주가 그 감리자를 선임을 하라는 뜻이죠. 예, 그 해체 그 공사비 비용을 들여서 해체 공사비보다 감리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신고 대상으로 하면 비상주 감리로 해서 중요 시점마다 감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비는 이 신고를 했을 때 많이 네, 낮아진다고 어쨌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계단식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 근자에는 3층 이상은 거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뭐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빌라라든지 뭐 원룸 투룸이라든지 보통 이제 3층 건물 3층까지도 계단식을 입히기 때문에 보통 신축 건물을 지을 때 5층을 많이 선호를 해요. 5층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 설치에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층 건물보다는 5층 건물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예전에 예전에 지은 건축물들은 거의 3층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그 준공 시기가 좀 오래된 그런 건축물이겠죠. 이런 데에다가 3층에 임대를 놓으려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실 임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조례 개정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감리 부분이 상당히 그 비용 발생이 크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구조 개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간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 조항 같은 경우는 당초에 허가에서 이제 신고 대상으로 지금 바꾼 게 우선적으로 완화됐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체 공사 이제 감리자 이제 선정에 허가 대상은 상주 감리고요. 지금 아까 우리 건축허가과장이 얘기했듯이 신고 대상은 비상주가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경비는 그 많이 절감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 부서에 물론 이제 건축과에 근무하시는 이제 공직자분들이 전문직들이 거의 이제 계시겠지만은 그런 이제 그 역할 그러니까 요즘에 그 건축 공법과 예전에 건축 공법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저는 뭐 건축물에 대해서 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보완을 하려면은 비용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건축주가 내가 예전에 그 본인이 건축을 지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매각으로 나온 건물을 내가 인수를 해서 임대 사업을 하려다 생각을 보니까 이게 3층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서
임대가 잘 안 나간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그 감리 선정에 대한 비용을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뭐 전문성 있는 공무원분을 주택과에 근무를 시키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직원으로서 대체가 가능하면은 좀 활용을 하고요. 못했을 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리하시는 분도 건축 전공을 하신 분일 테고 지금 뭐 대부분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도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전문성을 갖고 그 업무들을 하시기 때문에 뭐 감리자분들의 어떤 그런 그 수준하고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건축주가 그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그런 부담감을 좀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일환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한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 지금 그 신설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조금 이제 강화해서 지금 완화로 이게 지금 이제 개정이 된 건데 저는 반대로 좀 걱정이 되는 이유가 이거 신고 허가가 이제 신고로 완화가 됐는데 강화했을 때는 그 철저하고 더 관리가 더 좋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엘리베이터나 계단 일시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나 이게 다시 건축하는 것보다 해체할 때가 더 안전에 더 문제가 된다고 저는 걱정이 돼요. 이게. 근데 이거를 법을 이제 완화를 시킨 게 이제 조금 이제 편리함을 위해서 완화는 시켰긴 하지만 요즘은 그 건축 시공이나 착공할 때 그 사고보다 해체할 때 그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여기에도 지금 엘리베이터나 계단 일부 해체해서 다시 리모델링 할 때를 이거를 완화를 했어요. 저는 이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엘리베이터를 이게 10평방미터면 보통 한 3평 정도가 엘리베이터 공간을 해야 돼. 바닥을 뚫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계단도 없던 계단 뭐 있던 계단을 해체하려면 이게 좀 붕괴의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해체 감리 공사를 선임해서 철저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더 우려가 될 수 있는 이런 걱정이 저는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지금 이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뭐 저희가 이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이제 바닥 해체 신고를 하는 게 예. 1년에 한 많아야 한 2~3건 정도 됩니다. 기존 건축물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3층짜리 엘리베이터 넣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시간과 그다음에 이 건축주의 그 이 경비를 최소화시키고자 이제 이런 좀 개정안 신설을 좀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저희 직원이 지금 이거를 하면 해체 저기를 해도 한 번씩은 아마 가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인력도 의뢰하신 부분도 뭐 많아야 1년에 2~3건 정도라고 지금 이 허가에서 신고 대상으로 바뀌는 게 그 정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년에 뭐 많아봐야 2건, 3건이라고 해서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걸 완화하고자 이거 신설하는 거는 이게 그 이제 건축주의 그 비용이라든가 시간 절감을 해서 이거 하는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그만 곳에서 작은 그 저기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설은 하되 기존 뭐 신고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더 허가 대상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조 3항에 이렇게 보면 21조
제4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게 말한다. 이건 굉장히 이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예. 법으로 이제 정하면은 이게 이제 정하는데 시장이 필요할 시 이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좀 우려가 되네요. 지금 이제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분진이나 예. 이런 소음이나 예.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게 현장에 이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특정된 시기에 어떤 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해체 공정 전체 공정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필요하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에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나가야 된다. 이게 현장의 건축주들은 좋지만 네. 주변의 시민들, 주민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시달리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완화돼서 딱 그거를 법 절차를 지켜서 분진도 안 나고 소음도 안 나게 이렇게 딱 규정을 지으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할 텐데 시장이 인정할 경우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완화돼서 건축주는 좋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시민들 주변에 그 건축 그 리모델링 하거나 다시 뭐 또 이걸 철거할 경우 이럴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또 굉장히 이렇게 완화했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이래서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걸 신설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쪽 집행부의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특정 시기에 나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나간다는 얘기는 예, 그건 이제 완화한 사항이 아니고요. 예, 해체 공정 어느 과정에서도 시장이 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은 예.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게 그 건축주를 위해서 이게 해체가 이제 신고해서 허가해서 신고로 완화돼서 이제 좋긴 하지만 이게 안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 분진 이런 쪽에 시민들의 그 고통 이런 것도 잘 철저히 대비해서 이 법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잘 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작년인가 아마 이게 도로너비에 관련돼 가지고 좀 완화된 부분이 한번 일부 개정이 있었죠. 요 해체 관련돼서. 완화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고 대상 범위가 더 강화돼서 허가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 전에 도로 너비를 조금 이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조금 완화시킨 개정이 일부 있지 않았었나요? 전에 한번 조례 일부 개정 안에 요 해체 관련돼서. 그때 이제 도로 폭이 그러니까 예. 뭐 20m 도로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도로에서부터 뭐 그러니까 뭐 예, 버스 터미널에서 10m 이내. 그건 알겠고요. 예. 이게 일단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개정이 된 계기가 전에 이제 법을 보면은 광주에서 뭐 건설사에 의해서 뭐 큰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 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해체의 감리에 대한 중요성이 아마 그때부터 부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요 지금 얘기하신 이 조항 보면 이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거 이제 일부 만약에 이제 해체 일부를 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먼저 공감하는 편이고요. 다만 저희 평택시에 이 해체 감리자에 등록된 현황이 한 몇 군데가 되죠? 건축사분께서 그 전체 정확한 숫자는 제 말씀 네, 그거 그건 나중에 예, 자료로 예. 주시고요. 요게 제가 보면은 해체 감리를 전에 이제 인허가를 낼 때 이제 허가를 낼 때 접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그 해체 감리자의 등록 건축사를 순번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제 감리하는 거 비슷하게 특수 감리하는 것도 특감하고 비슷하게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저희 손하명 의원님께서 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비용 발생이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상주 감리하고 비상주 감리가 있는데
일부를 하게 되면은 제가도 아마 이 어떤 분이 하셨을 때 봤을 때 그게 아마 2020년도에 아마 이게 도입이 됐나 그랬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 해체 감리자 도입이요. 맞나요? 해체 감리자를 선임하게 된 게 언제 도입이 됐죠? 광주의 그게 한 2020년도인 것 같아요. 2021년 이후 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때 아마 그 즈음에 이가 아마 그게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감리자를 선임을 하게 되면 그 돌아가면서 순번에 의해서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일부 해체 감리를 하게 되면은 선임을 하게 되면 한 300만 원 최소 비용 300만 원 이상이었어요. 일부를 하게 될 경우에.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규모나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1,000만 원 이상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도 상주 감리인데도 불구하고 상주를 안 해요. 이 건축사분들이. 왜냐? 그냥 와서 잠깐 왔다가 가고 서류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손하명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불필요하게 이게 감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선임한 경우 구조 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또 어떤 경우죠? 이게 구조 그건 누가 판단을 하는 거죠 혹시? 이제 건축사가 판단합니다. 그럼 건축사가 판단하면 건축사를 또 의뢰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건축사나 아니면 해체공사 감리자를 선임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이제 돈을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선임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그걸 보고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신고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네, 이게 네.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아마 지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 해체 감리가.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거를 꼭 이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이게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거의 이 뭐 그쪽을 선임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달리 방법을 완화하고 이 절차를 좀 약소화시키고 비용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을 아까는 뭐 많은 이런 신고권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사자 같은 경우는 이게 해체 일부 살짝만 하는데도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씩 소요가 되니까 이게 이제 가중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건축할 때부터 뭐 설계, 감리, 그 다음에 또 해체 감리 막 이렇게 들어가면 기타 등등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한번 잘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요거를 잠깐 이 종결을 하고 하는 게 낫겠죠? 질의하실 의원님 요거는 아니 이거 지금 요 현재 노래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